이전 편에서 제가 어떻게 인도네시아와 인연이 되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해왔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심장이 차갑게 얼어있었던 연애와 결혼을 거의 포기했었던 제가 뿌뚜리를 만나고서 변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뿌뚜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와 앞으로 목표들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9일 뿌뚜리와 처음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여사친들과 친하게 지내왔고, 그래서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 뿌뚜리를 처음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애써 아무렇지 않고 긴장하지 않은 척하려 노력 많이 했지만 사실 정말 떨렸다. 일단 외모적으로 너무나 내가 원하는 여성상이었다. 짙은 눈썹, 긴 속눈썹, 아담한 키, 날씬한 체형, 무성이 아름다운 얼굴. 완전 딱 내가 원하던 여성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외모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성격, 기본 예의, 평소 행실 등이 맞질 않는다면 지속적인 만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나는 다행히 많은 인도네시아 여사친들과 친하게 지내고 한 덕에 인도네시아 여성과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눠보면 대략 80% 정도는 어떠한 생각을 가진 여성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 여성인지, 착한 여성인지, 나쁜 여성인지 등이 파악이 된다. 어쨌든 뿌뚜리와 처음 만난 날 점심부터 밤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었고, 뿌뚜리가 어떤 여성인지 난 대략 80% 정도 파악이 되었다. 나머지 20%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알아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본 뿌뚜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의 있는 여성이었다. 길을 지나가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크진 않아도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여성이다. 뿌뚜리는 절약정신이 뛰어난 여성이고, 명품, 패션, 화장품 같은 것에 무조건 큰 돈을 들여서 이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여성이 아니었다. 비싸고 화려한 곳에서 데이트하지 않더라도 소소한 데이트만 하더라도 즐거워하는 여성이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며 집안일은 어렸을 적부터 기본으로 배운 여성이다. 그리고 내가 뿌뚜리를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K-팝, 한국 드라마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좋아해서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진 여성이 아니었던 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또는 K-팝,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진 그런 여성에겐 절대 호감을 갖지 못한다. 무조건 한국 남자와 사귀기 위해 한국 남자만 찾아다니는 그런 여성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여성은 내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한국 남자라서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최대한 인도네시아스러운, 오히려 한국에 대해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 여성을 원해왔다. 우연히도 뿌뚜리가 딱 그런 여성이었다. 첫 만남 이후에 몇 번 만남을 더 가졌고 너무나 호감이 가기 시작했다. 뿌뚜리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 후 결국 우린 사귀기 시작했다. 뿌뚜리와 사귀면서 뿌뚜리에 대한 나머지 20%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심각한 장염에 걸려서 약 한 달 이상 계속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적이 있었다.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장염이 너무 심각해서 약 한 달 이상이나 삼삼한 음식만 계속 먹어야 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서 오히려 내 장염이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따뜻한 차를 사주거나 계속 어깨, 손, 발을 주물러주는 등 항상 내 옆에서 있어줬다. 난 절대 아픈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 싫어하는데 뿌뚜리가 전혀 걱정 말라며 옆에서 계속 지켜주었다. 남자가 아플 때 떠나버리지 않고 옆에서 항상 같이 있어준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난 고마웠다. 난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다. 평소에 편안한 옷을 입는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냥 반팔티에 청바지나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편이다. 뿌뚜리도 옷에 너무 신경 쓰는 남자보다 편하게 입고 다니는 남자가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고 한다. 본인도 패션에 막 신경 쓰고 맨날 신상 사 입고 그런 편이 아니라 편안한 옷으로 입고 다니는 게 좋다고 한다. 꽤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주부로서 집안일만 하는 여성들이 아직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난 개인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원하는데 뿌뚜리도 결혼하더라도 본인의 일을 따로 하거나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여자도 결혼하더라도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뿌뚜리와 미래에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고, 뿌뚜리 본인도 함께 노력하여 부족하더라도 0부터 함께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한다. 물론 남녀 둘 다 경제적으로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도 함께 고생하고 이겨내며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하는 뿌뚜리. 뿌뚜리는 내가 대머리가 되어도 좋다고 한다. 이건 많은 남성분들이 고민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어지는 머리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약 6년 동안 이 나라에서 봐온 바로는 대머리인 남성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머리인 남성들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여성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나의 못생긴 모습, 내가 망가지는 모습 다 보여줘도 내 옆에 항상 있는 뿌뚜리를 보면 내가 늙고 대머리가 돼도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러한 뿌뚜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점점 뿌뚜리와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개월 연애를 하면서 뿌뚜리의 남은 20%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고, 나와 정말 잘 맞는 여성이라 생각되었다. 결국 뿌뚜리의 가족분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 뿌뚜리의 고향인 먼 깔리만탄 섬에 있는 폰티아낙이라는 도시로 가게 된다. 가자마자 예비 장모님에게 인사드렸고 뿌뚜리에게 진심이며 미래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뿌뚜리와의 교제를 허락받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뿌뚜리의 어머니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결심한다. 뿌뚜리도 우리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해왔고 한국으로 직접 가서 인사드리면 좋겠지만 한국으로 가는 비자를 얻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생각한 것이 제3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어머니와 뿌뚜리와 함께 셋이서 여행하는 것이었다. 결국 뿌뚜리와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약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뿌뚜리, 어머니, 나 이렇게 셋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께서는 무엇보다 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면 된다고 하셨고 응원해주신다고 하셨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좀 센 파워 있는 누님들에게도 뿌뚜리를 소개시켜 드려봤다. 여자는 여자가 잘 볼 줄 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신 누님들이 뿌뚜리 착한 여자로 보인다고 하셨다. 다니엘, 너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어도 정말 진지하게 함께 고생하고 성장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먼저 하는 게 더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 한두 분께서만 그런 조언을 해주셨으면 나도 고집이 있어서 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결혼할 생각하려고요. 라고 말하겠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의 생각이 다 비슷한 건지 몰라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결혼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 정말 너네가 진지하게 평생 함께할 자신이 있으면 이라고 하셨다. 근데 최근에도 친한 화교 누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진지하면 결혼해서 함께 노력하면 경제적인 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만약 한국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으로 준비도 안 된 놈이 무슨 결혼이냐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니 경제적으로 자리 잡히는 날이 오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내 자신에게 물었다. 뿌뚜리와 정말 계속 함께하고 싶은지. 나와 뿌뚜리 둘 다 부족하지만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었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함께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뿌뚜리가 고생하기 싫어하고 남자에게 그냥 좋고 편한 것만 바라는 여성이었다면 난 뿌뚜리와 이런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뿌뚜리 본인도 나와 함께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길 원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나도 이런 생각과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결론적으로 나와 뿌띠는 서로 사랑하고 정말 진지하고 함께하길 원한다.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래서 함께 고생할 것이고 함께 해낼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그럼 굳이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자리 잡도록 기다리기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렇다. 그래서 뿌띠와 나는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조차도 포기했던 내가 결혼을? 상상조차 못했다. 뿌띠도 마찬가지다. 난 이게 바로 운명이라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행복,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 예상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고 힘을 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된다. 뿌뜨리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기 이전부터 사실 나는 뿌뜨리와 함께 미래에 무엇을 할지 상의를 항상 하곤 했다. 어떠한 사업을 도전해 볼 것이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한국에서는 무엇을 할지 등등 상당히 많은 계획들을 함께 같이 세웠다. 결혼 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하나하나 다 도전해 볼 것이며 잘 일으키도록 뿌뜨리와 둘이서 함께 힘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살아갈 생각도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된다. 사실 뿌뜨리가 이미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이미 준비 중인데 이건 나중에 천천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인과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앞으로 뿌뜨리와 함께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편하게 하려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면 되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모든 걸 직접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언제 오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식을 마무리 지은 후에 한국으로 신혼여행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추후 소식은 계속 영상으로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